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담 박영준 변호사입니다. 최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근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설명에도 많이 있고 아파트 이제 하자가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제 설명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뭐 어떠세요 요즘에? 요즘 시공사들이 발생시키는 하자들 때문에 뉴스 기사들도 많이 있었죠. 네,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네, 그러한 부분도 저희도 유튜브에서 다뤘었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 전국 각지에 있는 입주자 대표분들이나 관리단 임원분들께서 많은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당장 저번 주만 하더라도 수도권에서는 안산, 김포, 그 다음에 인천은 갔다 왔던 것 같고요. 네. 지방으로는 부산과 대구를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대구는 여러 번 가셔서 되게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대구도 같은 아파트는 아니고 이제 네, 여러 단지였습니다. 이상이 되는 곳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지역별로 아파트 뭐 하자나 어떤 그런 대체들에 대한 특징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있죠. 요즘 어떤 지역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는 특징도 있겠지만 네. 실제 시공사가 어느 시공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 네. 만약에 A 시공사라면 어떤 네. 특징이 좀 있나요? A 시공사, 자력이 풍부한 시공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입주자 대표분들께서 일단 합의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력이 굉장히 안 좋은 B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께서 불안하셔가지고 합의든 소송이든 어떠한 거를 상관도 안 할 테니 빠르게 해결을 하고 싶다.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의뢰를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력이 풍부하니까 아무래도 합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는 네.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요즘 워낙 견적 경기가 어려우니까 실제로 뭐 소송이든 합의든 빨리 결정지어서 뭐 쉽게 말하면 회사가 망하기 전에 네. 빨리 보상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갔다 왔던 인천 같은 경우에도 시행사 시공사 자력이 사실 약간 지금 아슬아슬한 상태인 걸로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빠르게 지금 소송을 통해서 어찌됐든 권리 행사를 하고 가압류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나중에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까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은 이 견성이 이렇게 힘들지 않으면 하자에 대해 충분히 어필을 해서 법원에 판단받아 천천히 집행해도 되는데 네. 요즘 워낙 많은 곳에서 이제 회사가 힘들다 뭐 아니면 정말 대형 네. 건설사도 부도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다 그래도 모든 회사가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뭐 정확히 소송을 통해야만 하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네. 근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분들, 즉 점유자분들이 입주자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구분 소유자분들은 사실 다른 장소에서 네. 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다 투자 수익을 그렇죠. 위해서 분양을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직접 사시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어찌 보면은 구분 소유자들이 주도를 해서 이 하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긴 합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은 지방에 있거나 다른 지역에 있고 네. 사시는 분들은 또 전혀 다른 지역에 계시니까 네. 요즘에는 그래도 단체 카톡방에 또 네, 들어오셔서 같이 대책도 논의하시고 또 뭐 법무법인에서 선정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실제로는 아파트보다는 그렇죠. 좀 아파트는 그래도 같이 오가면서 만날 기회도 많고 네. 이런저런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 오피스텔은 서로 잘 모르더라고요. 잘 맞아요. 모르고 물론 뭐 같은 형제나 아니면 뭐 주위의 사람 같이 사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같이 접점이 많이 없다 보니까 뜻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다. 근데 대신 단톡방 통해서 또 이런저런 또 모임을 통해서 많이 또 이렇게 네. 활성화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왕십리 쪽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 4년이 지금 지난 상태이고 하자송이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한 구분 소유자분께서는 처음 와봤다고 합니다. 3년 만에. 네, 분양을 네. 왕십리에 분양을 받았는데 네. 내가 산 곳을 처음 가봤다. 네. 네. 그러실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점유자 구해주는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에도 성행을 그렇죠. 하고 있기 세팅을 때문에 같이 해놓으니까. 네. 차입만 들어온다고 하면 굳이 방문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소송을 진행하는지 소송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도 뭐 논의할 시간도 별로 없고 뭐잘 모르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들은 좀 오피스텔이 좀 약점이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근데 거의 이제 요즘에 한 달 평균 그래서 설명회 하면 그래도 한 뭐 10번까지는 아니어도 꽤 네. 많은 횟수를 다니고 있고 그 각자 각 지역마다 다 생각은 되게 많지만 결국 공통적인 건 이거잖아요. 하자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 근데 그 방법이
합의를 할지 네. 소송할지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희도 결론 내놓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별로 저희 설명도 드리고 판단도 해서 네. 여기는 합의가 더 유리할 것 같다. 아니면 뭐 소송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을 것 같다까지 다 심탄회에 다 말씀을 네. 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 쪽에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현장 가서 보고 상담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하담 최근 근황에 대해서 얘기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